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23년 7월 5일 수요일입니다. 어제는 7월 첫 번째 화요일 아시죠? 매월 첫 번째 화요일은 호주 새로운 기준금리가 발표되는 날입니다. 어제 호주 준비은행이 오후에 이번 기준금리를 이전과 동일한 금리로 동결한다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호주에서 돈 빌리고 맡기고 하려면 생기는 이자의 기준점은 4.1% 이전 달과 동일하게 되었습니다. 한 달 동안 그렇습니다. 인플레이션이 정점을 지난 것으로 판단하고 있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더 줄일 수는 없는 노릇이다 라고 상황을 설명하기도 하였고, 이자율 외에 통화정책 이런 거 해서 다른 경제정책 움직임을 좀 봐야겠다 이렇게 설명을 하였습니다. 사실상 압박을 좀 넣은 거죠. 지금 나온 각종 경제지수가 비슷한 수준으로 이렇게 유지가 되면, 아니면 더 좋아진다면 다음 달 화요일에 기준금리 발표할 때도 당연히 동결되고 이럴 텐데, 이렇게 말미를 둬서 그렇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라고 이렇게 구멍을 좀 만들어 놓은 것이라 저는 느껴집니다. 실제 어제 발표 이후에 많은 경제 전문가들이 연내 한두 차례 인상을 여전히 예측하기도 하였습니다. 근데 어제 그 사람들 다 원래 인상할 거라고 예측을 했었기 때문에 제가 봐서는 그런 예측은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는 거고, 어차피 이 필립 로우 이 할아버지 마음입니다. 제가 봐서는 그렇습니다. 그 전날, 그러니까 월요일 날 이 AMP에서 이렇게 나름 설문조사 해가지고 이제 발표한 것이 있었습니다. 주택담보대출 가지고 있는 사람들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대략 70% 정도가 지금 상환에 부담을 느끼고 있다. 특히 이제 25세에서 44세 비교적 젊은 층 80%가 이자율이 더 오른다면 상환하는 게 상당히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부담스러운 거는 전 연령층 초월해서 다 마찬가지겠죠. 그래도 좀 줄었다고 하는 게 65세 이상 경우 44% 정도가 부담을 느끼고 있다고 합니다. 31% 응답자는 이자율이 오르거나 말거나 지금 당장 상환이 어려운 그런 입장이다 이렇게 응답했다고 합니다. 작년 같은 시기에 같은 질문에 대해서 대답한 사람보다 무려 8%나 오른 수치라고 합니다. 75% 정도 사람들이 상환 부담이 늘어나면서 가계 지출 형태를 바꾸었고, 특히 그 18세 아래 청소년, 아이들 있는 가족들 같은 경우는 무려 86%가 그 가계 지출 형태를 바꾸어야 했다 이렇게 응답했다고 합니다. 하나 눈에 띄는 것은 상환에 어려움이 있으면 돈을 빌려주는 은행에 연락을 해서 이렇게 상황 설명하고 하면 지불을 한두 달 유예한다든가 줄여준다든가 이래 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73% 응답자가 아직도 은행이나 돈 빌린 데다가 전화를 해본 적이 없다 이렇게 대답을 했는데, 그 73% 중에 39%는 어떻게든 버틸 수 있지 않겠냐 이러고 연락 안 하고 있다고 하고, 29%, 한 30% 되는 사람들은 어차피 걔들이 해주겠어? 이런 자포자기 그걸로 이제 연락을 안 한다고 합니다. 참고로 저번 달 그 모조닷컴.eu라고 이런 거 론브로커 이런 자료 수집하고 영업하고 하는 회사가 있는데, 거기서 나온 기사에 따르면 호주에는 1030만 채 정도 부동산 프로퍼티가 있고, 그 중에 600만 채 60% 정도가 모기지를 이러나 저러나 끼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 제 아침 의상 상태를 보면 아시겠지만 춥습니다. 돈을 아껴야 되기 때문에 히터를 막 켤 수도 없는 상황이고, 이 정도면 옷 입고 버티면 되니까 아무 상관이 없죠. 여튼 아침마다 이렇게 똑같이 춥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저번 월요일 그저께가 이 지구가 기온을 이렇게 적어서 기록하고 한 이후로 최고 더운 날이었다고 합니다. 미국 국립환경예측센터라는 곳에서 데이터를 냈는데, 지구의 온도가 17.01도였다고 합니다. 이게 2016년 8월 달에 16.92도를 기록해서 이렇게 딱 1등자리에 올랐는데, 이번에 17.01도로 이제 기록이 갱신된 거죠.
멜번 아침은 차갑기만 한데 지금 반대쪽은 좀 다른가 봅니다. 중국은 연일 35도가 넘어가가지고 개고생하고 있고, 일부 북미 지역도 50도에 육박하고 있는 게 계속 이어지고 있고, 원래 더운 중동 지역들도 특히 뭐 더 덥다고들 뭐 합니다. 전문가들은 인간이 만들어낸 기후 변화로 인해서 지구 온도가 더 올라간 거에다가 엘니뇨, 뭔지도 모를 이 엘니뇨가 더 힘을 얹으면서 그 기록적 더위가 나오고 있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이 기후 문제 얘기 나올 때마다 제가 참 드는 생각이, 진짜 그렇게 문제라면 뭘 진짜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해서 뭐라도 해야 되는데, 아무리 봐도 안 해요. 야 문제야 문제야 이러면서 우리한테 막 얘기는 해주면서 정작 무슨 정책을 확 바꿀 수 있고 이런 힘이 있는 놈들은 아무것도 안 해. 말만 하고 아무것도 안 해. 뭐 이런 거지. 왜 그런지 참 모를 일입니다. 여튼간에 그거하고 연결을 좀 되는 얘기지만, IAEA, 나는 얘들이 뭐 되게 좋은 일 하는 애들인 줄 알았는데 그런 건 또 아닌 것 같습니다. 요즘 느끼는 게 일본이 지들이 나름 처리했다고 하는 해고염수 그 방류하는 게 별 문제 없다, 최종 입장 정리가 되었습니다. 일본은 아직 뭐 공식적으로 날짜는 정해지지 않았는데, IAEA는 총장이 뭐 이번에 일본 가나 그렇죠? 한 3박 4일 간다는데, 가가지고 이제 뭐 다시 최종 점검하고 오케이 공식화 할 거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주에요. 일본 외교부 장관인가 뭔가 하는 인간이 뭐 주변국들 반발이 있으니까, 그죠? 지속적으로 처리된 오염수 과학적으로 증명해서 안정성을 밝히고 투명하게 국제사회에 알리겠다, 뭐 이딴 소리를 떠들었습니다. 내가 믿을 걸 믿지? 하여튼 일본 주재 중국 대사관은 뭐 이런 IAEA의 이제 결정을 수긍할 수 없다, 이런 베이징 의견을 이제 발표했고, 당장 방류 계획 취소해라, 이렇게 또 말하기도 했습니다. 나는 이 양반들이 하는 그 과학적 증명이 뭔지는 잘 모르지만, 증명이 됐다고 칩시다. 그리고 그게 맞다 칩시다. 그러면 바다에 쓰레기 버리면 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민폐잖아요. 다른 나라들한테 불안하잖아요. 응? 제가 똥오줌이 뭐 자연환경을 뭐 많이 훼손합니까? 그럼 앞집에 앞에 가가지고 똥오줌 막 쌀까? 여러분 그 전기차 도로 이용료라고 아십니까? 그 빅토리아주에서 지금 현재 시행하고 있고, 뉴사우스웨일즈주는 이제 조만간에 시작할 건데, 이게 우리가 기름을 넣잖아요. 차에 기름 넣으면 그 기름값에 세금이 포함되어 있죠. 근데 전기차는 기름을 안 넣으니까 그 세금을 못 받죠. 그러니까 그 세금 수입이 줄어들죠, 전기차가 나올수록. 그러니까 주정부가 머리를 쓴 게 도로 이용료 킬로당 얼마 해서 전기차에 그 갖고 있는 사람한테 부과하는 겁니다. 그래서 7월 1일부터 전기차 도로 이용료가 인상되었습니다. 기존 킬로미터당 2.6센트였는데 2.8센트로 올렸고,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는 좀 싸게 해준답시고 2.1센트에서 2.3센트로 올라갔습니다, 킬로미터당. 근데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는 기름도 쓰잖아요. 하이브리드니까 기름 넣을 때 기름 값 내면서 세금도 내고, 또 이거 도로 이용료도 내고 두 번 내는 겁니다. 원칙적으로는 잘못된 거죠. 그리고 하여튼 여튼 상승폭은 8에서 10% 정도 인상된 건데, 지난 3월 달에 물가지수 발표됐을 때 12개월 동안 물가가 7% 올랐다, 뭐 이런 발표가 있었죠. 7% 올랐다고 하는데 이용료는 8에서 10% 올랐습니다. 하나 또 있는 거는 7월 1일부터 전기세가 최대 25%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뭐 전기차 있는 게 환경에 도움을 줄지는 몰라요. 근데 지갑은 얇게 한다, 뭐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빅토리아 주정부가 예전에 3,000불 정도 그렇게 보조금을 준 적도 있죠, 신차로 전기차 구입하면. 그것도 진작에 끝났습니다. 뭐 환경 문제 생각한다고 하는데 진짜 생각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뭐 느낌상 뭐 우리가 살면서 전기차 사야 될 것 같아, 뭐 이런 느낌도 있는데, 분명히 요즘 이렇게 상황 보면 진짜 사야 돼? 사면 안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느낌도 들고 좀 그런 상황입니다. 하여튼 그 빅토리아주 하이코트 있죠? 네. 좀 높죠. 그
고등법원이라고 해야 됩니까? 그 2개 재판이 지금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빅토리아주에서 운전을 하는 사람 2명이 이렇게 주정부 상대로 이렇게 법적으로 건 거죠. 이제 도로 이용료 자체가 법에 맞지 않다, 이런 취지로 지금 재판이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듣기로는 이 양반들이 연방정부에서 좀 도움을 주고 있다고 합니다. 되려 좀 스탠스가 다른 거죠. 하여튼 그래가지고 이게 만약에 불법이다, 합법적이지 않다 이러면 그 다음에 도로 이용료가 없어질 수도 있다고 합니다. 올 3월 기준으로 이게 전기차 가지고 있는 사람이 모르고 그 차량 등록할 때 내가 몇만 킬로 뛰었어요, 이걸 신고를 해서 그에 맞는 돈을 지불하는 시스템인데, 이거 좀 잘 모를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처음 사면 어떻게 알아요 그걸. 그거 안 냈다고 등록 취소된 차량이 무려 243대였다고 합니다. 제가 요즘 궁금한 거는 다니엘이 뭔 차 타고 다닐까? 그리고 각 정부 공관, 주정부 뭐 이런데 그어서 돌리는 관용차들은 어떤 차들일까? 그게 좀 궁금하긴 합니다. 이거 뭡니까 이거? 스팸이죠. SPAM. 여러분들 그 스팸이 뭔 말인지 아십니까? 이거 좀 줄임말 같기도 하고 있는 단어 같기도 하고 좀 그런데, 스팸이 처음 만들어져 나온 게 1937년도라고 합니다. 미국 그 미네소타에 있는 호멜이라고 하는 그 식품 공장에서 처음으로 만들어서 이제 판매를 한 건데, 뭐 주재료는 뭐 돼지고기죠. 거기다가 소금 넣고 설탕 넣고 전분, 감자 전분 이런 거 좀 넣고 뭐 이래가지고 뭐 만든다고 합니다. 예, 근데 왜 스팸일까? 이메일 스팸 말고 왜 스팸일까? 이래가 뭐 사람들의 의견이 분분하죠. 뭐 늘 이런 거 떠들어 적기잖아요, 사람들이. 쭉 보니까 salt preserves any meat. 그러니까 소금이 어떤 고기는 이렇게 절인다. salty piece of meat. 그 짠맛 나는 고기 덩어리 하나다. 뭐 이렇게 소금 안에 소금이 들어가니까 뭐 이런 얘기도 있고, spoiled ham. 이거 완전 그냥 불량식품 햄. stuff posing as meat. 고기를 가져간 그 무언가. 응? 좀 안 좋지. scientifically processed animal matter. 그러니까 과학적으로 처리된 어떤 동물성 무슨 물질 같은 거. 아니면 shoulder of pork and ham. 그러니까 뭐 돼지 shoulder가 어깨지만 이 목살 얘기하는 거죠. ham 뭐 이런 거, 이런 뭐 나름 전문가적이다 이런 견해도 있습니다. 이게 불황 시대 때 대체 식료품으로 이제 등장한 이후에 2차 대전 겪으면서 시장에서 곽광을 받았고, 지금은 전 세계 44개국에서 판매 중이라고 합니다. 근데 예전은 예전이고 한참 먹으면 안 되는 그런 식료품 취급을 받았죠. 그러다가 하와이에서 스팸 볶음밥하고 뭐 이런 덮밥 이런 거 나오면서 힙스터 음식으로 막 올라가기도 했었죠. 제가 호주 처음 왔을 때 그 스팸 가지고 이렇게 뭐 먹으면서 교회 분들 집에 초대했는데, 그분들이 상당히 놀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걸 먹냐? 이런 눈빛도 있잖아요. 이 사람 먹어도 돼? 뭐 이런 거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한국에서 스팸의 용도는, 자, 그건 그렇고, 스팸이란 말 뭔가 호멜 측에서 밝힌 거는 아주 허망하게 쉽습니다. 스파이스드 햄, 간된 맛이 간된 햄이다. 스파이스드 햄, 그렇다고 합니다. 요즘 보니까 스팸 맛도 종류가 많던데 자주 먹지는 않지만 그래도 먹는다면 그냥 오리지널이 제일 맛있더라.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들 감사드립니다. 추운데 감기 조심하시고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